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라라 영주의 송영주입니다. 라리가를 라이브로 알려주는 영주형 시간이죠. 오늘이 2025년 6월 23일 19시입니다.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장마가 일주일 먼저 시작했다고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 피해를 입으셨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비 피해 입으신 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위험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젠 날씨도 상당히 좀 위험하니까요.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퍼스님 안녕하세요. 추억님 안녕하세요. 아라오 잔류한데요. 네, 아라오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라민 영주님 안녕하세요. 한국의 퍼스님께서는 니코도 사실상 바르셀로나 행인데 기왕 사는 김에 레시포드도 사시죠. 더블스코드 이상 가야죠. 네, 레시포드는 한국의 퍼스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레시포드는 바르셀로나 오고 싶어 한다던데 추억님께서 얘기했고요. 오고 싶어 하죠.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바르셀로나 관광차 한번 들리면 네, 이것저것 둘러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라라나님께서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왔습니다. 총님, 훌리안 알바레스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거는 이제 2026년 얘기입니다. 1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난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1년 뒤에 레반도프스키가 사우디 쪽이나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면 최전방을 훌리안 알바레스로 메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훌리안 알바레스를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라민 영주님께서 송영 등장했습니다. 영어야. 아이디가 되게 길어. 이누테로손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네, 추억님 영주형 티켓 구하셨죠? 못 구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티켓팅을 할 생각입니다. 수요일날 FC 서울 경기 티켓팅이 있고요. 금요일날 대구 경기 티켓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획입니다. 제 계획은 수요일은 1층에서 보는 거를 티켓팅할 생각이에요. 그게 티켓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경기는 싼 가격, 그러니까 좀 위에서 보는 경기 티켓을 아마 구매할 생각인데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또영주 TV 유튜브에서 라이브 할 때 로또 샀다, 로또 당첨되면 우리 손잡고 가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네, 역시 로또 꽝이 나왔습니다. 아이 진짜 인생 역전은 너무 어려워. 로또 한번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로또에 돈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로또 사가지고 그 당첨되는 꿈을 갖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 생활 패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로또로 뭐 엄청나게 돈을 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딱 일주일에 5천 원에서 만 원만 쓰니까요. 근데 또 로또 사면 당첨되기를 바라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오빠처럼 로또 사고 야 토요일 날 이제 번호 나오면 인생 역전이야 이런 사람들 다 꽝이라고. 그냥 사놓고 무심한 데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당첨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사람 욕심이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바르셀로나 스웨덴 공격수랑 연결되던데 라민 영주님께서 루니 바르다지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니 바르다지는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요 얘기도 잠깐 후에 할게요. 이완님께서 하이센 진짜 물건입니다. 딘 하이센 영입 잘했습니다. 네, 2경기 치렀지만 정말 물건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딘 하이센은 못하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수비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우주님께서 영주 형님 오늘도 화이팅. 저 이게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제가 지금 3탕인가 4탕 뛰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스케줄이니까 진짜 에너지를 쥐어 짠 다음에 요거 해결하고 집에 가서 뻗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필라테스 하고 저녁에 축구 뒷담 하고 그리고 또영 TV 하나 하고 그럴 생각이거든요.
수요일까지는 스케줄이 굉장히 많고요. 목요일 날은 와이프 몰래 캠핑을 한번 갈 생각이에요. 파령 캠프에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허락 받고 가긴 하는데 몰래 간다는 얘기가 기습적으로 허락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쯤에 얘기할 생각이에요. 제가 요즘에 욕심도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많아져가지고 자연 속에서 좀 내려놔야 돼. 근데 캠핑 가면 술만 먹잖아. 근데 술을 끊었어. 그러니까 캠핑 가면 할 게 없어져.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캠핑 가면 뭘 해야 되나. 다만 이제 수요일 날은 캠핑 갈까 생각하고 있고요. 추억님께서 같이 가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와이프랑 가고 평식이랑 가면 접대 캠핑이지. 평식이 손 엄청 많이 가. 나 혼자 바람을 느끼며 숲속에서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고 싶어.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와이프가 NO! 그러면 못 가는 거니까요.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티켓팅 수요일날 잘 됐으면 좋겠다. 일단 수요일날 티켓팅이 잘 되면 기분 좋게 가는 거고 안 되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네요. 네, 멘도님께서 눈이 바르다지. 오른쪽 윙어 스웨덴 출신의 2005년생의 젊은 선수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거의 영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7월에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루니 바르다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잘하나요? 산타님께서 아닙니다. 아놀드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첫 경기에서 턴오버를 12개 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쏘쏘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경기는 라울 아센시오가 일찍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 얘기할 거리는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피파 클럽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 얘기가 주로 이루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내용이라든가 경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민 영중님께서 형 그러다 집에서 쫓겨나. 나 집에서 쫓겨나면 원투펀치 여기 사무실에서 살 거야. 노피디 어떻게 생각해? 쟤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형이 노숙자가 되든 형이 어디서 빌어먹고 살든 관심도 없어요. 쟤는. 네, 형수님하고 레슬링 하시죠? 야, 저 진다고 상대를 골라서 해야지. 그분한테는 그분은 거의 뭐 추성훈급이야. 김동현급이라고. 접대 캠핑 들어가자 힘들어요. 조우주님. 네, 캠핑의 이름을 빌린 가출.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네, 캠핑의 이름을 빌린 가출이 맞죠? 1박 2일 가출. 자유영주형님이 왜 못 가세요? 네,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렇죠. 저는 자유 남편이 아닙니다. 형님, 제가 당첨되면 드릴게요. 미스터 강님께서 감사합니다. 로또 당첨이 쉽지가 않죠. 자, 멘도님께서 라울 아센시오는 아직 주전급은 아닌 것 같아요. 라울 아센시오의 활약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죠. 라울 아센시오가 그렇게 따지면 두 경기 나왔는데 47분 정도 밖에 안 뛰었어요. 1차전 45분, 2차전 7분. 네. 라울 아센시오가 긴 시간 소화하지도 않았어요. 라울 아센시오가 1차전에서 PK 내주고 2차전에서 퇴장당했죠. 자, 추억님, 라파루타도 오나요? 오겠죠. 네, 보통 그 아시아 투어 할 때 수뇌부도 같이 옵니다. 물론 이제 라포르타나 데코 같은 경우에는 급한 일정이 있으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데코 같은 경우에는 모릅니다. 왜냐면은 아시아 투어는 아시아 투어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선수 영입은 영입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럽을 떠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시아 투어 할 때 회장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황호성님,
형님 좀 늦었습니다. 정신없는 하루네요. 힘내십시오. 저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정신이 없습니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저 형 또 정신없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 강님께서 노피디 송영주 무시할라. 들었니? 듣고 있니? 노피디? 그래. 한국의 퍼스님께서도 영주형 무시하지 마라. 이완님께서 라울 아센시오 진짜 영주형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불필요한 반칙, 너무 거칠어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 형 축하해 살가야. 형이 그런 얘기 했다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게 많죠. 그러니까 송펠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5가지 중에 하나는 맞아. 그러니까 맞는 거를 좀 기억해줘요. 틀린 거 4개 기억하지 말고 우리 상부상조하자. 원투펀치 가족끼리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시다. 네, 어려워. 인토로 이분 너무 어려워. 하여튼 끝에가 마인드님께서 오늘 레알 경기 봤을 때 음바페가 돌아오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음바페가 없는 2경기였기 때문에 음바페가 급성 맹장염으로 못 나왔죠. 근데 음바페가 돌아오면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국의 퍼스트님, 근데 크롤에 왜 피구는 주저리 거리지 않나요? 말 많은 아재가. 네, 주저리 하지 않느냐 이 얘기 같습니다. 라포르타 욕 많이 해서 티켓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티켓팅 한다니까. 네, 전 영주 형님이 메뉴가 유로파 우승한다는 거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난 그렇게 해질 줄 몰랐다. 근데 그래도 토트넘이 우승하면서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 하나 들었잖아. 그것도 하나의 역사잖아. 물론 메뉴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겠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 든 거 그것도 기억에 남잖아. 우리가 이럴 때 럭키비키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그래도 손흥민이 들었으니까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자, 오프닝이 좀 길어졌는데요.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니코 윌리엄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니코 윌리엄스는 7월 둘째 주쯤에는 영입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빠르게 확정 짓는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7월 둘째 주까지는 차근차근 전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니코 윌리엄스하고 바르셀로나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니코 윌리엄스가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자신의 에이전트를 바르셀로나로 보냈고 바르셀로나에서 데코 단장과 개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6년, 그리고 아마도 연봉은 1200만 유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코 단장이 빌바오로 넘어갔죠. 그래서 아틀레틱 빌바오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세부적인 부분이 남아있죠. 아틀레틱 클루브 같은 경우에는 니코 윌리엄스의 바이아웃 금액 5,800만 유로 플러스 알파 요 금액에 대해서 현금 지불해라. 니네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도 있었고 니네 재정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현금 지불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우리 현금 지불할 능력은 있어. 그런데 할부로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니코 윌리엄스 입장에서도 내가 지난 시즌 바로 떠나지 않고 한 시즌 더 뛰었잖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얘기대로 할부 지급은 안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짓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크게 보면 3가지예요. 아니다, 4가지다. 첫째, 니코 윌리엄스는 바르셀로나의 왼쪽 측면에서 잘할 것이냐?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만 없다면, 탈장 문제가 문제로 작용되지 않는다면 니코 윌리엄스는 바르셀로나 왼쪽 측면에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잖아요. 거기다 페드리가 중앙 쪽에서 패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니코는 왼쪽 측면에서 다이렉트한 플레이, 대각선으로 침투하면서
이제 골문을 직접적으로 타격, 그리고 중앙 쪽에서 반대편으로 연결하는 플레이 모두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코의 활약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니코가 왼쪽에서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한다면은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중앙 쪽에서 경기를 더 풀 수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니코가 잘할 때 왼쪽 라인은 어떨 것이냐. 발데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밑에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피냐가 있을 때 하피냐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발데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발데가 공격적으로 갔을 때 상대가 역습을 취했을 때 요 공간이 비잖아요. 요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게 뭐 페드리가 됐든 도용이 됐든 그리고 여기서 이니고가 됐든 여기서 끌려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중앙 쪽에 공간이 또 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역습에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발데가 니코가 오면 조금 더 밑에서 플레이하니까 수비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감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다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둘이 같이 공격을 전개하는 연동하는 모습도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왼쪽 라인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니코가 스피드를 올리면서 발데가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가 이루어질 테니 그러면 왼쪽에 니코 발데, 오른쪽에 라민 야말 쿤데 양쪽 라인이 굉장히 위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니코가 왼쪽에서 뛴다면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니코, 하피냐, 라민 야말 물론 니코가 왼쪽에서 뛸 때 하피냐에게 휴식을 줄 수도 있고 하피냐가 오른쪽에서 뛰면서 라민 야말에게 휴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셋 다 기용한다면 니코, 하피냐, 라민 야말 이렇게 이선 라인이 가동될 수가 있죠. 그러면 중앙 쪽에 다니 올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다니 올모 가짜 9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르셀로나가 윙포워드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윙어 역할도 하고 최전방 백업 역할도 하는 레반도프스키의 나이 때문에. 근데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퍼스트 옵션이라면 두 번째 옵션으로 다니 올모를 가짜 9번으로 쓸 수도 있고 페란 토레스를 서브 멤버인데 슈퍼 조커로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네 번째가 페르민에 대한 이적설이에요. 여러 구단에서 페르민에 대한 요구사항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최근 바르셀로나 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페르민은 판매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적당한 가격이면 생각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피냐가 중앙 쪽에서 뛰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결국은 페르민의 출전 시간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예상입니다. 네, 예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기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루니 바르다지를 영입했다고 하죠. 2005년생의 스웨덴 출신의 오른쪽 윙어입니다. 코펜하겐에서 뛰었던 윙어인데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포르투나 여러 구단들이 노렸다고 하는데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를 7월 달까지는 확정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아마 오른쪽 측면 백업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레시포드 필요 없다는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레시포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바르다지도 영입했고 니코도 영입했고 전방에 다니 올모 가짜 9번으로 쓴다고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레시포드 얘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미안해 한국의 파워슨. 레시포드는 필요 없어. 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수 정리에 집중할 필요성은 있죠. 지금 뭐 산초, 안토니, 레시포드 정말 여러 선수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르나초까지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한국의 파워스님 이야기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수 정리 잘 하고 그리고 최전방에 스코어러를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뭐 요케레스하고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뭐 요케레스를 영입하든 아니면 콜로무아니를 영입하든 확실히 스코어러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 완전 영입했습니다. 에스파뇰 회장이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 보고 통수 이런 통수가 없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네, 구단을 배신하고 팬을 배신하고 팀을 배신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안 가르시아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안 가르시아도 뭐 바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게 아니라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주안 가르시아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자, 주안 가르시아의 영입은 주안 가르시아가 넘버원 골키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넘버2 골키퍼는 슈체스니가 될 가능성이 또 크죠. 슈체스니하고 2년 재계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오 슈테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7월 13일까지 휴가니까 테오 슈테겐이 휴가 끝나고 오면 한지 플릭 감독하고 면담을 갖는다고 해요. 아마 거기서 결정나지 않을까? 테오 슈테겐은 여전히 인기가 많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팀을 떠난다면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테오 슈테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은 테오 슈테겐이 남아서 경쟁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레시포드 얘기도 있고 반데르송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선수 얘기가 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는 측면 백업 자원을 보강을 할 필요성은 있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림은 다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는 마쳤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다만 제 바람은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아시아 투어 때 서울하고 붙고 대구하고 붙잖아요. 그 경기에 니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 라민 야말이 동시에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라오 이적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쿠가 최근에 얘기했어요. 아라오는 잔류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텐센이 이적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텐센은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는 인테르 여러 구단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텐센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바르셀로나는 아르헨티나 센터백 로 모나코하고 연결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영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텐센은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적료가 센 아라오를 정리하고 텐센을 남기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뭐 데쿠 단장의 말에 따르면 아라오를 신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믿더라고요. 피지컬적으로 너무나 뛰어나고 수비 쪽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의 수비 라인에 적응만 한다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라우오는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텐센이 떠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바르셀로나 관련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후다다닥 했습니다. 아유 무슨 오프닝을 20분이나 해요. 근데 뭐 바르셀로나 이야기 앞에서 털고 가야 돼요. 딴 얘기 하다 보면 여러분이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되새김질을 계속해요. 내가 소도 아니고 내가 돼지 소리는 들었어도 소 소리는 거의 안 들어봤거든. 되새김질을 계속해야 돼. 아라우오는 남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서 다 털어내야 돼. 그래서 또 물어보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나름대로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라이브 그림을 갖고 라이브 하는 사람이야. 라이브 구도를 그리고 오는 사람이라고. 라이브 영주라고 해줘. 축구장이는 이런 거 못해. 축구장이는 막해. 맨날 군대 얘기. 지겨워요 이제 군대 얘기. 그냥 군대 제대한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군대 얘기하고 있고 말이야. 축구장이는 내일 저녁 7시에 합니다. 라이브로 하니까요. 장재현 해설위원의 라이브. 네, 너무나 재밌으니까 여러분 꼭 축구장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구장이 시간에 꼭 물어봐 주세요. 잭슨은 어떻게 할 것이냐? 퇴장이 취미인 잭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그래서 캠핑 가서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의자에 앉아서 그냥 바람만 쐴 거야. 그리고 소설책 갖고 가서 책 읽을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다만 내일은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처음으로 와인 한 모금 두 모금 정도는 마실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한번 취하고 싶어서 술을 끊긴 했는데, 근데 와이프가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허락 안 하면 이건 불가능하고요. 내일 만약의 경우 제가 캠핑 가면은 캠핑은 먹방입니다. 그날 치팅데이예요. 제 생각에는 약간 중국 음식 쪽으로 그림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냉동 음식이긴 하지만 깐풍기 볶고 짜파게티 볶은 다음에 그걸 먹는 모습. 아름답잖아. 산속에서 짜파게티 먹는 나의 모습. 여하튼 그렇게 한번 그림은 그려놨는데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말짱황이니까 수요일 날 아주 지나가는 목소리로 캠핑 갔다 올게 이렇게. 그래서 와이프가 그냥 대답 안 하면 여보 어제 허락했잖아 이러면서 나는 목요일 날 가는 거야. 떠나는 거야. 남양주로. 그럴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럴 생각이니까요. 그때 뭐 라이브 하게 된다면 여러분 라이브 또용조TV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차전은 알 히랄과의 경기였고 2차전은 파추카하고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순간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전 알 히랄과의 경기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알 히랄이 너무 잘했어.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이런 식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난 경기예요. 그리고 파추카고의 경기는 라울 아센시오가 판을 엎어버렸어. 7분 만에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10명이서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었고 라인을 내려서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기 갖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런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대신 이런 축구를 하려고 한다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지난 두 경기를 간략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음바페가 알 히랄과의 1차전 전에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퇴원하긴 했지만 이 두 경기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바페가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곤살로 가르시아가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리디거가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으로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리디거가 2차전 파추카우의 경기에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경기 끝날 때 충돌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인종차별 이슈로 좀 충돌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역시 이제 리디거가 돌아왔다는 점은, 그리고 호드리고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호드리고가 1차전 알 히랄과의 경기는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기록했어요. 근데 2차전 파추카전은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호드리고에 대한 시선이 물음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드리고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거 호드리고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은 호드리고하고 면담 이후에 호드리고가 잔류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호드리고도 잔류 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잡는 듯 보이긴 하지만 사실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호드리고의 이 초반 경기 수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첫 경기는 선발인데 두 번째 경기는 빠졌다? 그러면은 호드리고가 이거 이적 시장이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이런 거 긁어부스럼 잘 만들잖아.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긁어서 이거 큰일이다? 이거 엄청난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리고 호드리고가 이적 시장이 나오면 아스날 비롯해서 여러 구단들이 군침을 뚝뚝뚝 흘리겠죠. 그래서 호드리고가 이적 시장이 나오느냐 아니면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계속 경기를 출전하느냐, 이건 앞으로 경기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경기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알 히랄의 경기,
이 경기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피파 클럽 월드컵이 생각보다는 인기가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는 관중 수에서 드러납니다. 이 경기의 관중이 6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6만 2,415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6만 명 이상이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 물론 형님, 알히랄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알히랄이 중동의 레알입니다. 알히랄은 쿨리발리, 네베스, 미트로비치 엄청난 선수들이 많아요. 이러면 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를 보러 많이 왔겠죠. 물론 이제 알히랄을 보러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62,415명 정도가 이 경기를 지켜봤다. 레알 마드리드의 인기를 알 수 있었다. 여기다가 이 경기는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시선은 이 경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옵타 기록을 좀 볼게요. 자, 2009-2010 시즌 이후에 공식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다고 해요. 요 경기의 선발 명단을 봤을 때 11명의 평균 연령이 24세 301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감독도 사비 알론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평균 연령이 내려갔다. 젊은 팀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는 베스트 11을 봤을 때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다. 진짜 나이 많은 선수는 크루토아밖에 안 보여요. 거의 다 젊은 선수들입니다. 여기다가 최전방에 음바페가 아니라 곤살로 가르시아가 나왔으니까 이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이거 10명은 굉장히 어리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경기는 사비 알론소 감독의 공식 경기이기도 하지만은 딘 하이선과 아놀드의 공식 첫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스트 11을 봤을 때 이 경기 선발 라인업은 크루토아 골키퍼가 나오고 프란 가시아, 후이센, 라울 아센시오, 그리고 아놀드가 포백, 그리고 그 위에 벨링엄, 추아메니, 발베르데가 나오고요. 공격 라인에 왼쪽부터 비니시우스, 그리고 곤살로 가르시아, 호드리구가 위치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딘 하이선이에요. 딘 하이선 진짜 잘합니다. 딘 하이선이 양발을 다 이용하죠. 그리고 전방으로 볼을 잘 연결해 줍니다. 볼을 끌고 나오면서 전진 패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빌드업 관여도 매우 좋고요. 수비 쪽에서도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곤살로 가르시아도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곤살로 가르시아가 이 경기에서 역습 상황에서 연계에 의해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호드리구의 패스를 마지막에 곤살로 가르시아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이거 넘버원, 즉 선발로 뛰기는 어렵지만 서브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 중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 B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비 알론소 감독이 공식 첫 경기부터 물론 음바페가 아프기 때문에 곤살로 가르시아를 선발 출전시키긴 했지만 곤살로 가르시아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곤살로 가르시아가 앞으로도 기회를 받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곤살로 가르시아는 서브로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 경기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추아메니는 미드필더로 정확하게 활용을 하겠구나. 지금 봤을 때 벨링엄이 공수 연결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추아메니가 보디가드 역할을 할 때 발베르데가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횟수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라울 아센시오가 추아메니가 미드필더로 뛰는 걸 보지를 못하게 만들었죠. 왜? 라울 아센시오가 이 경기에서는 굳이 그런 수비를 했어야 되나? 결국은 반칙을 범하면서 PK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라울 아센시오가 빠지면서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르다 길러가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라울 아센시오 PK를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놀드가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아노이드가 공수 연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짜임새가 맞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노이드는 계속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데 패스가 적당하게 오지 않다 보니 뭔가 좀 엇박자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노이드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컸어요. 데뷔전인데 아쉬움이 정말 컸습니다. 턴오버를 12개나 했어요. 그래서 아노이드에 대한 나름대로 아쉬움이 많았던 경기고요. 솔직히 비니시우스도 아쉬웠어요. 비니시우스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좀 안 좋았는데 이 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건 헤어스타일밖에 없었습니다. 비니시우스도 물론 비니시우스가 한번 미치면 레알 마드리드 전체가 미치죠. 이 선수는 크랙형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말 그대로 상대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미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전체가 미친다는 생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니시우스는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비 알론소에게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볼 때 느낌은 비니시우스는 왼쪽으로 크게 벌리고 호드리그는 오른쪽으로 크게 벌리면서 여기서 볼을 잡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1대1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많았는데 여튼 중앙 쪽에서는 중앙을 거쳐서 측면으로 가는 연계 플레이를 계속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중앙 쪽에서의 아기자기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력이 떨어지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런데 왼쪽 크게 벌리고 오른쪽 크게 벌린다는 것은 좌우 밸런스를 맞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르다 길러를 투입하면서 아르다 길러의 창의적인 패스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나왔지만은 확실히 위아래를 연결할 수 있는 미드필더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뭐 슈틸러라든가 이런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슈틸러를 영입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지 크로스형 미드필더라고 보면 돼요. 물론 크로스처럼 엄청나게 세련되진 않았지만 아니면은 벨링엄에게 그 역할을 맡길지 아놀드가 올라오면서 그 역할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심자기 감독이 너무 잘했어. 아리랄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첫 경기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다만 전방에서 선수들이 압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방부터 압박하려는 마인드는 갖고 있다. 좌우 측면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봤을 때 좌우 측면 공격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 중앙 쪽의 숫자를 늘리는 거 봐서는 중원 장악에도 신경 쓰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자, 사비 알론소 감독이 최근 공식 경기 33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뷔 경기를 치는 감독 중에서 4번째로 무승부를 얻었다고 해요. 네, 지난 33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 감독 중에서 데뷔전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 좀 그만해. 누구야? 누가 내 욕했어? 사비 알론소 나는 가능성이 있다. 너를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욕하지 마. 누가 내 욕한 거야? 갑자기 기침이 라포르타가 있다고? 형수님이 있다고? 형수님은 네, 내 욕을 해도 어쩔 수는 없죠. 추맨이 했다? 이 자식. 여하튼 누가 내 욕한 것 같았어 지금. 지난 33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뷔 경기를 치른 감독 중에서 사비 알론소가 4번째로 우승으로 거뒀다고 합니다. 네, 1996년에 파비오 카펠로 감독 라리가 우승했어요. 2010년도에 주제 무리뉴 감독 라리가 우승했습니다. 2015년도에 베니테스 감독은 대실패했죠. 여하튼 4번째로 데뷔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곤살로 가르시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곤살로 가르시아가 데뷔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21세 86일의 나이에 골을 넣었죠. 네, 2009-2010 시즌 이후로 공식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발로 뛰는 첫 경기에서 4번째로 어린 나이에 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주드 벨링엄이 20세 44일의 나이에 골을 넣었고요.
마르코 아센시오가 20세 201일의 나이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니 세바요스가 21세 47일의 나이에 골을 넣었으니까요. 고살로 가르시아가 21세 86일의 나이에, 그러니까 0910 시즌 이후로는 가장 어린 선수 중에서 네 번째로 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 2025년 들어서 세 번째로 PK 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라울 아센시오 볼 때마다 저는 라울 아센시오의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파이터적 기질이라든가 아니면 몸싸움 능력이라든가 스피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칠어. 불필요한 반칙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PK를 많이 내줬단 말이야. 근데 2025년 들어서 이번이 PK 세 번째인데, 그럼 2025년 들어서 PK를 두 번 내줬으면 이거는 스스로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라울 아센시오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더 영리한 수비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파축하전 얘기도 안 했어요. 파축하전 퇴장 얘기 할 겁니다. 좀 이따가. 그러니까 라울 아센시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영리하게, 조금 더 세련되게 수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파추카의 경기. 오늘 새벽 경기죠. 새벽 4시 경기였습니다. 제가 4시 40분에 일어났나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주드 벨링엄 골 대단했습니다. 네, 아르다 길러 골 대단했습니다. 발베르다의 골 완벽했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중거 슈팅으로 한 골을 실점하긴 했어요. 굴절되긴 했죠. 그러면서 실점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에서 11명을 잡는 그런 경기였고요. 이 경기는 사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또다시 붙잡힐 줄 알았어요. 발목 잡힐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운 좋으면 무승부 또는 운 나쁘면 패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전반 7분 만에 라울 아센시오가 론돈 선수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퇴장을 당하거든요. 물론 저는 옐로 카드에서 멈출 수 있는 반칙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라울 아센시오의 반칙이 아니었다면 론돈은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레드카드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현명한 반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련한 반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리한 반칙이 아니었다는 거고 세련된 수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울 아센시오는 이 경기 7분 뛰고 퇴장당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또 내려왔어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지난 시즌에 추터백 그만 보고 싶어, 추아메니 이제 그 센터백으로 그만 써,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또 내려왔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마인드님. 아센시오 약간 이번 대회에 막아낀 느낌 맞습니다. 약간 막아낀 듯한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첫 경기에서 그런 실수를 범했으면 이 경기에서는 더 조심했어야죠. 10명이서 뛰니까 라인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고, 파추카가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이건 어쩔 수 없죠. 수적 우위이기 때문에. 다만 10명이서 뛸 때 라인 간격과 그리고 집중력, 이런 부분은 칭찬에 마땅하다. 그 정도로 사비 알론소 감독이 플랜 A보다는 플랜 B, 그러니까 상황 대처에서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인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10명이서 뛰면서 3골을 몰아넣었는데, 물론 주드 벨링엄의 첫 골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드 벨링엄이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그 골이 매우 좋았고요. 그 골로 기선제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43분에 고살로 가르시아의 패스를 받아서 아르다 길러가 마무리 지었고, 아르다 길러는 중앙 쪽에서 많이 뛸 것 같아요. 네, 중앙 쪽에서 창의성을 부여하는 플레이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다 길러도 인터뷰를 봤을 때는 10번이나 8번으로 뛸 때가 더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뛸 때가 자기는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중앙 쪽에서 뛰는 횟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아르다 길러의 골로 2대0을 만들었고, 그리고 브라임 디아스가 교체 투입한 다음에 브라임 디아스가 로빙 패스, 발베르데가 들어가면서 슈팅, 그러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실점하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10명이서 11명의 파추카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경기는 7만 명 이상이 와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지켜봤고 사비 알론소 감독 하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첫 승을 눈에 새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경기 선발 라인업 볼게요. 선발 라인업은 쿠르투아, 프랑가시아, 하이선, 아센시오, 아놀드 변함이 없습니다. 추아메니까지 변함이 없고요. 벨링엄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다 길러가 들어왔습니다. 아르다 길러가 중앙 쪽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중앙 쪽으로 배치가 됐지만 경기 전 포메이션에서는 오른쪽 측면에 나온다고 했고 발베르데가 중앙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르다 길러는 중앙 쪽에서 플레이가 많긴 많았어요. 자, 그리고 비니시우스, 곤살로 가르시아, 발베르데가 나왔으니까 호드리고가 안 나오고 아르다 길러가 나온 게 지난 알 히랄전과의 이 선발 라인업의 변화라고 보면 되겠고 이 경기에서 역시 눈에 들어온 건 하위선입니다. 잘해. 디나이선 잘해. 디나이선 너무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쿠르투아. 진짜. 쿠르투아 곧 재계약한다고 하죠. 7월 달에 재계약한다고 하는데 쿠르투아 와 미쳤어. 이 경기에서 선방이 몇 개였더라? 미쳤습니다. 미친 활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주드 벨링엄은 주드 벨링엄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곤살로 가르치아는 이 어린 선수가 또다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도움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비니시우스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는 느낌은 들었고요. 아놀드는 서서히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선수는 아센시오 빼고는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는 수비에 집중하는 그런 경기였고 이 경기는 중거리 슈팅, 굴절돼서 실점하는 한 골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느낌은 들긴 드는데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한 명이 너무 일찍 퇴장을 당했다. 이런 면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 경기는 파추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슈팅을 몇 번? 25회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014년 이후 연장전이 아닌 90분 경기에서 가장 많이 슈팅을 허용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파추카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슈팅을 25번 했다는 얘기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적극성을 띄었다는 얘기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 가운데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다는 것은 쿠르투아를 칭찬해야 되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딘 하이선 중심의 수비가 든든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1차전 알 히랄전과 그리고 이 파추카전 이 두 경기에서 슈팅을 27번 했어요.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두 경기 치렀고요. 사비 알론소 감독의 첫 두 경기에서 슈팅을 27번 했습니다. 이거는 0910 시즌, 죄송합니다. 0910 시즌 훌렌 로페테기 시절에 첫 두 경기에서 24번 한 이후로 가장 적은 숫자래요, 슈팅이.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사실 파추카전은 슈팅을 8번 했는데 이 경기는 10명이서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까지 포함하면 슈팅 27번 한 게 이상하진 않은데 기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부적인 기록을 살짝 보면 이 경기에서 XG값이 레알 마드리드가 1.06이고요. 파추카가 1.54예요. 그러니까 XG값은 파추카가 더 높았고요. 슈팅 숫자도 8개, 25개. 그리고 유효 슈팅 숫자도 3개, 11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쿠르투아가 선방을 10개를 한 거예요. 미친 선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파추카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3샷, 3킬. 유효 슈팅 3개가 모두 골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곤살로 가르시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곤살로 가르시아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첫 경기에서 어린 나이에 첫 골을 넣더니 두 번째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두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호셀로 다음으로 첫 두 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 첫 선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셀로 다음으로는 이 첫 두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게 이 선수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백업으로 쓰면 어떨까?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장신 스트라이커는 아니에요. 신장이 182cm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페널티킥도 내주고 퇴장도 당한 첫 번째 유럽 선수가 됐죠. 2010년 이후로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최악의 두 경기를 치른 선수가 됐습니다. 라울 아센시오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로 더 발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주지는 못했지만은 이게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린 선수니까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포백을 쓴다면 센터백 선발은 딘 하이선과 리디거가 되지 않을까. 리디거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리디거의 튼튼한 모습, 피지컬 강력한 모습, 그리고 딘 하이선이 뭐 피지컬적으로 뛰어나지만 빌드업 능력 뛰어난 모습. 그래서 이 두 명의 센터백이 주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오스텍이 나가길 바라는 영주형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JWT님 테오스텍이 나가길 바라긴 바라는구나. 지금 상황에서 골키퍼가 너무 많으니까.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얘기를 해볼게요. 크루토아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선방을 무려 10개를 했습니다. 요슈팅 11개 중에서 한 골 실점했고 그 한 골 실점은 굴절된 슈팅이었어요. 자,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73%, 그리고 선방이 10개, 다이빙 세이브가 9개, 박스넷 세이브가 4개나 됩니다.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사람들이 쿠르투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쿠르투아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요. 자,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선수는 아르다 길러예요. 아르다 길러 중앙 쪽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 쪽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파투카전에서 60분 뛰었는데 한 골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뒤쪽에서 패스를 돌리는 역할을 많이 했지만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곤살로의 패스가 온 걸 너무나 간결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원에서 결국 10명 대 11명의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패스 성공률을 92%나 보여줬고요. 물론 키패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해서 중원에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르다 길러는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출장 기회를 좀 많이 잡겠구나. 그것이 오른쪽이든 아니면 중앙이든 아마 아놀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아놀드를 측면에서 직선적으로 많이 쓴다면은 측면에 배치해서 아르다 길러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게끔 플레이를 요구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마스탄토 오노라든가 호드리고를 측면에 배치한다면 아르다 길러를 중앙 쪽에 배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좀 걱정돼요. 저는 지난 시즌에 음바페의 활약이 눈부셨고 지지난 시즌에 주드 벨링엄의 활약이 엄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 틱한 모습이 나오려면 비니시우스가 미쳐줘야 돼요. 비니시우스가 상대 측면을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비니시우스가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의 활약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지금 프리시즌 경기 같고 비니시우스가 부진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비니시우스가 아직까지는 시동이 덜 걸린 모습이다. 완전히 올라온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프리시즌에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라울 아센시오가 좀 아쉽긴 해요. 두 경기에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런데 디나이선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아놀드는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르다 길러는 중앙 쪽에서 눈에 들어오는 활약을 하고요. 여기다가 최전방에 곤살로 가르시아는 백업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음바페가 최전방에 있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파괴력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100%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 베라노 티켓 당첨됐어? 진짜요? 왜 베라노 전화가 없냐? 잠깐만요. 왜 베라노 씨 전화가 없지? 너 있니? 나 왜 없지? 베라노 씨 전화가? 본명을 내가 보기엔 본명을 저장했는데 본명을 까먹었어. 본명을 저장했거든? 근데 본명을 까먹었어. 본명이 뭐였지? 뭐라고? 그런가 봐. 잠깐만 기다려봐. 어? 이하영 아나운서도 없는데? 나 왜 저장을 안 했지?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라이브 중에 지금 뭘 하는 거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카톡도 없어? 베라노님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저장이 돼 있다니.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베라노님 네, 당첨됐어요? 저 당첨됐어요. 그 BBQ에서? 네, 그 베이비큐 어플에서요. 진짜? 네. 치킨을 시켜 먹어서? 근데 치킨 한 마리 시켰거든요. 근데 한 번에 됐어요. 치킨을 한 마리 시켰는데 한 번에 된 거야? 네, 그 전에는 그냥 뭐 회원 가입하면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안 됐고. 그걸로는 5번 해서 안 됐고 그냥 아유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하고 한 마리 시켰는데 됐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근데 저도 안 될 줄 알고 그냥 뭐 막 영상도 안 찍고 그냥 씻을 때 에이, 모르겠다 하고 눌렀는데 된 거예요. 나도 목욕 제기하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목욕 제기한 다음에 하니까 네. 됐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와, 그래서 자석은 좋아? 자석은 2등석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석은 뭐 어느 자석을 줄지 모르니까. 네, 근데 들어보니까 프리미엄석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네, 그 어떤 분 프리미엄석 됐다고 하던데? 오, 진짜? 네. 역시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구나. 하고 계세요, 위원님? 지금 원투펀치 라이브인데
네네. 지금 라이브 도중에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지금 신나게 하고 있다가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면 레알 팬들이 싫어할 텐데 네가 당첨됐다는 거야. 네. 난 근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첨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뭐야 지금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지금 당첨됐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아 진짜 인생은 베라노처럼 살아야 돼. 근데 저도 막 주변에 하도 안 된다 해서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 주변에 엄청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른다.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계속 하라고. 알았어. 난 도전해야겠다. 이번 주 도전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지? 네, 맞아요. 서울 경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베라노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운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 되면은 베라노님 탓이에요. 알겠습니다. 제 탓으로 할게요. 네. 통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네. 와, 이것 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나 로또 꽝이거든. 지난주에. 차, 진짜 대단하다, 베라노님. 네. 대단합니다. 제가 뭐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마스탄토 오노가 리베르 플라테에서 리베르 플라테 소속으로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는데 몬테레이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8월 14일 날 마스탄토 오노는 레알로 넘어오잖아요. 이미 레알 마드리드 이장이 확정이 됐고, 네, 피파 클럽 월드컵 끝나고 나서 리베르 플라테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둥지를 옮기기로 협상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8월 14일 날 마스탄토 오노가 레알 마드리드로 올 텐데 이 17살, 현 17살, 레알 마드리드 오면 18살, 이 10대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반대발 윙어죠. 주발이 왼발인데 왼발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 쓸 수 있는 자원이 또 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클럽 월드컵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는 제가 준비한 게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라이브 할 때 요거까지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베라노님 연결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라이브를 좀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너무 흥분했어. 진짜로 당첨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베라노님한테 전화 연결했고 베라노님 정말 기쁘게도 네, 당첨되셔서 서울과의 경기는 네, 베라노님이 2등석을 가서 보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수요일날 티켓팅 할 때 네, 1등석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노려보고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치킨 먹도록 하겠습니다. 베라노가 하면 나도 해 하면서 저도 치킨 미친 듯이 먹겠습니다. 내 주식은 치킨이야. BBQ지. 그러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주위에서 됐다고 하니까 이거 남일 같지 않고 나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한번 네. 만약의 경우 티켓팅에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치킨과의 전쟁이다. 나는 1인 1닭이다. 그리고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 갑자기 베라노님하고 전화통화해서 좀 미안하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베라노님 전화번호가 없는 게 아니라 베라노님 이름이 영어로 조장돼 있었어요. 네, 이분이 그 유학도 갔다 오시고, 네,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분이라서, 네, 한글 이름이 아니라 영어로 저장되다 보니까, 네, 바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추억님 감사합니다. 영주 형이 라포르타 독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 라포르타 독대하면 저 이게 각 잡고 앉아있죠. 잘하셨습니다. 라 회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 회장님, 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네, 한국에 오십시오 자주. 이러죠 이제 제가 또 줄 데가 없어요. 네, 존심이 없습니다. 그냥 회장이라고 하면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라 회장님, 네, 이러겠죠.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형님은 쿠팡이 해설시켜야 옳다 봅니다. 지금 뭐
쿠팡도 뭐 해설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제가 아프고 나서 쿠팡 입장에서는 또 제가 뭐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라고 느낄 테니까, 그리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시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봅시다. 광명지 부장 찬스 한번 써보시죠. 제가요? 광명지 부장이 제가 주장하는 건데, 라포르타 나 광명지 부장이야?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네, 바로 신고 들어와요. 광명 닭학사차. 매일 치킨 투자하시죠. 네, 제가 진짜로 티켓팅 한다면은 치킨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오늘 라이브 즐거웠고요. 베라노님하고 통화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텐션이 올랐어. 나 오늘 진짜 피곤했거든. 근데 텐션이 쭉 오르네. 이대로 라이브 밤새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은데? 컨디션 너무 좋아. 네. 이 기분 그대로 BBQ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치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티켓팅 꼭 성공하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